2002년 서울은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다. 붉은 악마의 함성이 도시를 뒤덮었고 거리마다 활기가 넘쳐 흘렀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환호하는 모습은 역사의 길이 남을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는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의 축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고요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빳빳하게 다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낯선 건물의 육중한 유리문을 열었다. 희뿌연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기대와 불안감 속에서 나의 첫 발걸음이 내디뎌졌다. 병원. 그 거대한 미로 같은 공간이 내 첫 출근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꿈꾸었던 나는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단 채 이 복잡다단한 병원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27.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 민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2002년 여름 서울의 한복판에서 비장하게 시작되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아침 9시. 웅장하고 고요해야 할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이동하는 의사들.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환자들을 안내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335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 나누는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가 각자의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희로애락이 뒤섞인 인간 군상의 거대한 소극장 같은 곳이었다. 민주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병원 한켠에 비치된 복잡한 구조의 안내도를 살폈다. 오늘 그의 첫 임무는 신경외과 송 교수님을 만나 회사의 야심작인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어깨에 맨 가방을 고쳐매고 손에 든 신제품 설명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며칠 밤새워 외우고 또 외운 약품 정보와 임상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키는 것 같았다. 그의 손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서류 봉투가 축축해지고 있었다. 대학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요동쳤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매일 아침 전쟁터로 출근한다. 그 전쟁터는 다름 아닌 병원이다.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바쁜 의사들의 마음을 얻어 신뢰를 쌓고 수많은 경쟁사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 이유이자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임무였다. 하지만 신입인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과연 내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송 교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혹시 까다로운 분은 아닐까? 나의 첫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했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고 그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민준의 시야에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반사된 낯선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의 뒤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있었다. 안정하면서도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 손에는 품격 있는 브랜드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자신감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여유. 얼핏 봐도 한두 해 이 바닥에서 구른 것이 아닌 베테랑의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괜스레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에이스 영업사원이겠지?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민준을 흘끗 보더니 피식하고 작은 소리를 내며 웃는 듯했다.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민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미소였다. 신경외과 층에 도착하자 여자는 망설임 없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다. 민준도 황급히 뒤따라 내렸다. 그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재촉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드디어 신경외과 성교수 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 앞에 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 여자도 민준의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섰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빛났다. 마치 민준을 명확한 경쟁 상대로 인식한 듯한 싸늘한 눈빛이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설마 이 여자도 송 교수님께 미팅이 있단 말인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신입이신가 보네요. 이 구역의 신입이라니 오랜만이네요. 아, 네. 오늘 첫 출근이라서요. 그런데 혹시 교수님께 미팅이 있으신가요? 신경외과 송 교수님 뵙는 건가요? 그럼 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약속이 있거든요.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업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서연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앞질러 교수 연구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 미소 속에는 너 같은 신입은 아직 멀었다는 노골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민준은 황당했지만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왠지 모르게 기가 눌린 탓도 있었다. 이 병원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그녀가 가진 경험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첫 출근, 첫 대학병원 방문, 그리고 나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우연히 마주쳐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낭만적인 만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내가 이 치열한 영업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었고, 동시에 나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이 병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나는 그녀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경쟁하게 될 것임을 첫 만남에서부터 직감했다. 27, 서툰 신입 영업사원 민준에게 30살 베테랑 서연은 너무나도 큰 존재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뛰어넘어야겠다는 묘한 승부욕에 불타오르는 것도 같았다. 잠시 후 교수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송 교수님의 비서가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날리며 마치 승자의 여유를 과시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연구실로 들어갔다. 그 미소는 민준에게 다음엔 내 차례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어깨가 축 처진 채 복도 한켠의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신입의 비애였다. 기다림은 하염없이 길어졌다. 다른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도 하나둘 도착했고 모두들 서연이 먼저 송 교수님을 만나러 들어간 것을 알고는 살짝 놀란 눈치였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역시 서연 팀장님은 다르네 라는 감탄과 함께 자신들도 서연에게 밀렸다는 듯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서연이 연구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큰 계약을 성사시킨 영업사원처럼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왠지 모르게 의기양양한 기세마저 느껴졌다.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다시 한번 피식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하고 가볍게 치고 지나갔다. 그 도발적이면서도 여유로운 행동에 민준의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오기와 승부욕이 활활 타올랐다. 저도 교수님께 얼른 들어가서 약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데 서두르지 마요. 어차피 교수님은 지금쯤 병동 회진 가셨을 시간일 텐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미팅하는 동안 교수님이 회진 가실 시간 맞춰드렸을 테니 이득 봤다고 생각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그제야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어느덧 오전 회진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민준은 아찔했다. 송 교수님, 비서는 왜 자신을 들여보내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했을까? 아니면 어쩌면 서연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민준의 미팅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민준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아직 이 바닥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병원 영업은 단순하게 약을 판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의사의 스케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어야 했고 바쁜 회진 시간을 피해서 절묘한 타이밍에 미팅 시간을 잡아야 했다. 병원 직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경쟁사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는 치열한 정보전과 심리전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나는 아직 병원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그 복잡한 거미줄 같은 관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병원이라는 정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고 나는 이제 겨우 발을 들여놓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작은 초식동물과 같았다. 당감의 격차.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벽처럼 느껴졌다. 결국 민준은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송 교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교수님은 오전 진료와 회진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민준의 설명을 들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며칠 밤새워 준비한 신제품 사례를 펼쳐 보였다.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신제품의 우수성과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중간중간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민준은 진땀을 흘리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었다. 그래서
이 약이 기존의 약보다 특별히 더 나은 점이 뭔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해. 환자의 예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부작용은?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나? 그리고 내 환자들에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자네가 장담할 수 있나?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의사로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걸세. 민주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긴장한 탓에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교수님은 민준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가 준비한 자료는 잘 받아두겠네. 내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자네 회사 쪽으로 연락하겠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게나. 민주는 아쉬움과 함께 연구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첫 미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처참한 실패에 가까웠다.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고 자괴감에 시달렸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일까?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신입이 과연 이 거대한 병원이라는 정글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과 함께 나는 과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나의 첫걸음이었고 나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것뿐이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워나가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민주는 퇴근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원 복도는 아침과는 달리 한산해졌다. 적막감이 감도는 복도에는 띄엄띄엄 간호사들과 몇몇 직원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민주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아침에 만났던 그 여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지만 아침의 냉정하고 도발적인 미소와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미지근하고 관망하는 듯한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미소였다. 마치 오늘 하루 잘 버텼네, 애송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닫히는 문을 보며 민주는 문득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낯선 병원의 공기, 최악의 첫 만남, 베테랑 경쟁사와의 신경전, 그리고 부족했던 첫 미팅.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고 실수투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도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네요.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넥타이도 살짝 풀렸네요. 신입이라 많이 힘들었나 봐요. 대학병원 영업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아니요. 그냥 좀 긴장해서요. 오늘은 처음이라 그런지 모든 게 새롭고 좀 버거웠네요. 병원 영업은 원래 그래요. 특히 대학병원은 더하죠. 단순히 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관계를 쌓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잘 버텼네요. 첫날 치고는 민주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겪었을 법한 경험담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묵묵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짧지만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는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병원이라는 거대한 공간 자체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의 차가움과 뜨거움, 냉정함과 열정을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서연이에요. 글로벌 제약회사 태평양제약 서연. 이 바닥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이름이죠. 당신 이름은 뭐예요? 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했다. 그 온기는 민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국내 제약회사 한민국제약 민준입니다. 서연 선배님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이름을 되뇌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준. 그리고 이내 다시 민준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아침의 냉소적이거나 도발적인 미소와는 확연히 다른 조금은 인간적이고 친근한 미소였다.
마치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배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